어쨌든 수술 자체가 네. 이렇게 목을 정말 뻔히 보이는 데다 하잖아요. 네. 이제 결혼 안 한 여자분들은 이게 사실 되게 고민이 그렇죠. 많아요. 네. 적응관이. 죄송해요. 아, 전 사실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했는데.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요. 네. 이쪽이 좀 보셨어요. 크게 나타났던데요. 켈로이드 피부예요? 아, 켈로이드 피부는 아닌데 네. 흉터가 조금 있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원래 오래 지나면 잘 안 보이긴 해요. 이렇게 목주름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. 저는 이렇게 늙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주름이 생기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네, 맞아요.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거를 더 옅게 혹은 아예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완전 그렇죠. 없어지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 안 보이게는 할 수 있죠. 왜냐면 로봇 수술을 하면 되거든요. 아, 네. 꼭 비싸서. 근데 비싸죠. 이제 기계가 비싸서 그런 거고요. 로봇 수술하면 좋아요. 이제 반절제, 특히 이제 반절제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수술 방법이긴 한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. 로봇 수술을 하면 일단 몸에 보이는 곳에서 흉터는 안 보이죠. 겨드랑이가 됐던, 귀 뒤가 됐던, 입 안쪽이 됐던 뭐 이런 쪽으로 수술을 하니까 로봇 수술을 하면 되고 수술 방법도 이제 예전에는 절개를 뭐 한 이만큼 넣었다 그러면 한 7, 8cm 넣었다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서 한 4, 5cm면 되고 그리고 이 옆에다가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. 이 옆에다가 절개를 옆에가 좀 더 낫겠다. 앞에보다는. 네, 이렇게 하면 시선이 분산이 되고 이 카라 같은 데 이렇게 딱 가리고 이제 옷 입는 데 가려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쪽에다가 한 3cm 정도 넣고 수술을 하거든요. 왜 그때 안 계셨어요? 아,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이 가운데다 수술하면 이 우리 몸 이 정중앙에서 생기는 곳은 이제 몸이 이제 수술하고 나면 상처가 이렇게 플룩플룩 튀어나오는 것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때 수술하고 나서 네. 무슨 연고 되게 큰 거, 콘트라백스인가? 맞아요? 네. 그걸 처방해서 바르잖아요, 매일. 네. 네. 우리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약 이름도 외워요. 콘트라백스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제제도 있고 또 뭐 또 실리콘 제제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바르면서 하기도 하고 레이저 치료하면 효과가 좋습니다. 주사요법 같은 것도 효과가 좋고요. 주사요법이요? 네. 저 그 치료 받은 적 있어요. 피부과 가서 네. 이 주사 요 라인에 상처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네. 상처가 좀 정- 튀어 올라왔어요. 근데 받았는데 왜 그래요? 정말 아파서 받아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. 저는 안 받았습니다. 근데 그 켈로이드는 체질이라서 아무리 잘 꿰매놔도 누구는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이게 뭐 그런 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재수.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. 선생님 특이한 게 평소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술을 마시면 네. 빨개지죠. 여기 딱 칼자국 있는데 막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. 네.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쑤시다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고 나면 여기가 뻘개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술 마시고 나면 혈관이 확장돼서 그쪽에 이제 그렇게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난 이어붙이기 흔적인 줄 알았어요. 저는 술 먹지 마라라는 몸의 신호인가 보다. 네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흉터거든요. 그리고 또 목소리. 그리고 여자분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로봇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 이게 꼭 나이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. 본인이 이제 어떤 데다 가치관을 이제 두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건데 로봇 수술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직접 그런 갑상선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따로 흉터 클리닉을 열어서 다 오셔가지고 원래 피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이제 저는 이제 갑상선 네. 환자들 교수님 많은 일을 하시네요. 갑상선암 해야지, 두경부암 해야지, 흉터 관리하셔야지, 음성 치료하셔야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음성 흉터 클리닉을 열려는 건데 음성 흉터 클리닉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음흉 클리닉이고 제가 그 음흉한 남자입니다. 네. 요즘 뭐 흉터 치료는 언제 받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? 빨리 받을수록 좋아요. 저희처럼 그러면 이렇게 너무 늦었나요? 이렇게 조금 지나도 흉터가 있는 분들은 좀 다른 레이저를 써가지고 하면 좀 좋아요.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레이저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레이저를 쓰면 좀 좋습니다. 근데 레이저는 아프잖아요. 레이저 아프죠. 레이저 치료도 연고 바르고요. 연고 안 바르도 되는 레이저 치료가 있긴 한데 연고 바르고 해도 보톡스는 아파요. 저도 이제 흉터에도 보톡스가 좋거든요. 그래서 흉터에도 보톡스 넣는데 환자들이 막 다 욕하십니다.
지금 저희 약 먹고 나서 네. 감정 기복 되게 심하지 않아요? 심해졌죠. 그러니까 원래는 좀 저는 수도분한 성격이었는데 그 오죽하면 그 값싼 소주 판매하시는 분이 네. 성격 좋다고 칭찬하실 네. 정도로 제가 이렇게 무던한 성격이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그 지하철역에서 영무원한테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. 그거 찍혔을 텐데. 그러니까 같이 있던 언니가 놀랄 정도로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냐며 할 정도로. 근데 순간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갔다가 또 너무나 평온해지는 거예요. 저도 있어요, 교수님. 저. 두 분 다 다음에는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. 이게 그러면 그 뭐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나 이 신지로이드 탓이 아닌 건가요? 상관없어요? 네, 별 관계는 아, 없어요. 그래요? 그런 줄 알았는데. 여쭤 암 환자라서 그런 거라고 네.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. 네. 화병. 이거 편집 안 해야 되겠어요. 왜냐면 제가 막 사무실에서 막 이렇게 화내고 나서 사람들이 다 괜찮아, 쟤는 갑상선 환자라서 그런 거야 이랬거든요. 네. 그거 나가면 안 되겠는데. 저도 무슨 얘기만 하면 나 환자잖아, 암 환자잖아 그랬는데 그러니까요. 그런 분들 사실 많아요. 많은데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. 사실.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. 교수님은 스트레스 아까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어떻게 관리하세요? 저 스트레스요. 이미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. 저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해요. 만병의 근원이라니까요. 그러니까요. 이 중이 제 머리 못 박는다고. 네, 저도 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잘 못하고 취미를 하나 가지려고 해요. 취미. 운동하려고 좀 합니다. 네?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운동 합법적으로 운동을 안 하시고